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55호 제2면 기사입니다. 김근용 경기도 의원, 장애 학생 학부모 성교육 미비 지적 및 특수교육 환경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 국민의힘, 평택 6, 은 8일 광주 하남, 안양 과천, 여주, 이천, 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 학생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사업의 추진 미비와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광주 하남교육지원청의 장애 학생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사업이 10월로 예정됐음에도 아직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서에 더욱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 완료 후 참여자 만족도와 프로그램 성과 등 구체적인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또한 광주 하남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지방공무원 호봉 업무 지원에 대한 업무 만족도 조사 사업에서 사용된 학교 업무 정상화라는 표현이 학교 운영이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용어 선택에 신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공통행정 업무 지원 사업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용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특수학급 학생 수 증가와 특수교사 증원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수학교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종교, 국적, 인종 등을 초월해 법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장애아동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과밀학급, 장애 학생 행동 문제, 과도한 행정 업무 등으로 인해 특수교사가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교육청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지국 예산 편성 기조 바꿔야 장애인 분야 20%까지 예산 증액 필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전국광역시도 장애인 복지정책 비교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장애인 복지비 증액과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024년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의 시 도별 복지 분야 평가에서 경기도는 장애인 복지 분야 및 이동편의 서비스 지원 등에서 하위 점수를 받아 17개 시도 중 장애인 복지 분야 분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며 보다 공격적인 복지 정책을 주문하였다. 이에 김하나 복지국장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갖겠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복지 예산의 87%가 노인 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 사업 등에 배정된 반면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자립에 배정된 예산은 12.9%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은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는 만큼 최소 20%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노인복지 예산에는 기초노령연금 등 현금성 지원이 많아 전체 예산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 복지 예산은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기도 예산은 적다며 민선 7기 이후 장애인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가 돌봄센터와 장애인단체 등 일부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장애인단체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처우 개선비, 초과 근무수당, 경력인정 등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시급히 예산 편성을 통해 종사자들 간의 위화감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한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폭 80주년 행사를 광복절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박재용 의원은 11대 후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복지 정책 전반에 걸친 세심한 점검과 균형 잡힌 예산 배분을 요청하며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장애인 정책연구 활성화 및 누림센터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복지재단, 이하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 설정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정책 연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재단은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지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으로서 책임감이 크다며 중복중증 뇌병변 및 와상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 수요에 응답하는 맞춤형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미정 대표는 이에 대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 당사자인 박사급 연구자 포함 총 4명의 인력이 충원되어 장애 유형별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기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누림센터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단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미정 대표는 누림센터의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과 관련하여 한경대 등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예산 수립에 있어서 의회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하며 답변을 마쳤다. 박재용 의원은 11대 후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복지정책 전반의 예산을 총괄 자문하고 있으며 이날 행감에서는 재단의 균형잡인 연구기능과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에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최만식 경기도의원, 사랑의 그린피쉬 사업 부활시켜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이, 은 8일,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랑의 그린피쉬 사업의 재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랑의 그린피쉬 사업은 관공서와 일반 기업체에서 내구 연한이 만료됐거나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컴퓨터를 정비해 장애인과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은 경기도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도비를 투입해 사업을 운영해왔지만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해당 사업을 일몰시켰다. 최만식 의원은 도 복지국의 장애인 중고 PC 무상 출장 수리 지원 사업이 있지만 컴퓨터 보급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은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체뇌병변장애 보조기기 지원으로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의 정보통신기기 지원은 장애인의 초점이 맞춰져 어르신과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비 지원 중단에도 지자체 예산으로 중고 PC 무상 보급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서울과 부산, 강원, 경북 등의 사례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타 광역지자체에서는 정보 소외 계층의 의견을 반영해 데스크톱에서 노트북으로 PC 보급 유형을 전환하며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하는 데 반해 경기도는 너무나도 쉽게 사업을 포기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원칙을 언급하면서 지능정보기술 서비스 이용할 때 도내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사랑의 그린피쉬 사업을 부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지난 7월 2024년도 하반기 복지국 업무보고 당시 최 의원이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소관부서 및 업무이관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로 문화체육관광국과 협의조차 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한국 경기도의원,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미이행 질타 후 적극행정 주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 국민의힘, 파주사, 28일, 금,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무화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미이행을 질타하며 장애예술인 지원과 관련하여 타 실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다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질의에 앞서 이한국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불성실에 대해 언급하며 한두 가지의 작은 실수가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이 작성한 모든 자료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본질의를 시작했다. 이한국 의원은 작년 3월 약증,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전체 예산의 3%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지출하도록 의무화되었으나 문체국에서는 이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으로 답변했다고 밝히며 경기도에서는 독자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등 장애예술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판로 개척 등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자 법적 의무로 규정된 것은 소홀한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3%를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우선구매해야 하는 것이 법적 내용이지만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나서서 다른 실국들을 독려해야 하는, 앞장서서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법으로 의무화되지 않더라도 공공에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좋은 방향의 사업인 만큼 그리고 심지어 법으로 의무화된 만큼 주도적으로 우리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이한국 의원은 특색 있는 문화 발전을 위해 추진한 문화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선정된 시군의 특색 반영 정도 등에 대해 질문하며 경기도 특색 있는 문화 발전 추진에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는 특색 있는 문화 발전에 잠재력이 있으나 형식적이고 충분히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에는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가 꽃 피울 수 있게 더 나아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 지역출판진흥조례 이행에 대해 점검하며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 출판업계와 서점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도내 출판사와 인쇄사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 사회적 열풍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진흥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추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발언하며 마쳤다.